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겼습니다. 자, 오늘 신성델타테크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전도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원래는 9월 초에 이 기냐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거였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안 나왔죠. 안 나왔죠. 지연되면서 이게 상당 부분 주가 상승에 대한, 이 저지 요소가 되고 있구나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20년 동안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아마 자료들 다 받았어요. 어떻게 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결과물을 앞두는 시간에는 상단과 하단이 바뀌더라. 자, 팩트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두 번째는 경고에서 주의 종목이 풀리면 반등을 하냐. 좀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오늘 정도에는 분명히 단기 반등이 올 수 있다. 지금 46,700원이지만 나올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다 맞췄죠. 왜? 가격의 상단과 하단은 20년 동안의 어떠한 지분법이, 자, 지금 퀀텀 에너지의 지분을 보유한 캐피탈에 보유한 신성델타테크 지분법이잖아요. 10%의 지분을 보였다. 직접적인 지분을 보유한 게 아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주가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에 7배의 법칙을 말씀드렸죠. 만원에서 7만원을 넘길 수는 없다. 결과물에 가까워질수록 그게 기간이 연장되면 러프하게 잡으라고 했죠. 그쵸? 자, 촌대 연장이 된 거 아닙니까? 그쵸? 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하단과 상단에 대한 이 수렴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이제 오늘 어떻게 주제를 진행할 거냐면 최대 목이 안 좋네. 자, 구독과 좋아요 잘 안 하세요. 그리고 파이팅이라고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러면 점점 영상을 원하셔도 제가 안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이팅이라고 댓글 남겨주시고, 자, 중요한 부분은 지금 오늘 오르는 이슈가 어떤 거냐면 초전도체는 아닙니다. 초전도체가 바로 나왔을 때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방에서 제가 이 방에서 실시간으로 올려드릴 거고요. 나중에 이 방 한번 보시죠. 저희 연구소는 일단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다고 했죠. 아마 제가 안 교수로 지금 주식타짜로 있는데, 자, 그때 당시에도 제 별명이 주식타짜였습니다. 자, 검색해 보시면 뜰 겁니다. 스타 펀드 매니저, 항상 스타 펀드 매니저 10위권 안에 드는 스타 펀드 매니저고요. 1000억 정도로 운영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종목에 대한 내부 과정을 참조를 했고, 20년 동안의 데이터, 주가 상단과 하단, 그리고 지분법 이익에 대한 변동, 이때도 신물질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신물질이 있었는데 그 신물질에 대해서 지분법 이익이 한 번 더, 과거에 맥신이라는 2011년도에 테마가 있었고 2017년도에 그래핀이라는 테마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도 정확히 지분법 이익에 대한 부분은 7배를 넘을 수 없었다. 자, 정확히 떨어졌죠. 과거에 이런 부분들을 따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거의 자료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대주주도 똑같이 그런 흐름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각 자산운용사 이끌어올린 누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은 분명히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일 거고, 이 기업도 알고 있어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는 거를. 그럼 어떻게 할까? 얘네들은 상단에 대한 이 가격을 뚫어버리려고만 하면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대주주 매도를 동반하죠. 최근에 고목델타인가요? 지분 매도가 2번 나왔죠. 그쵸?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 자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신성 ST라고 하는 게 지금 상장이 되죠. 2차전지 자회사가. 말이 오늘 좀 매끄럽지 못해도 이해해 주세요. 상장이 되는 이유 뭐예요? 일단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주가의 조정은 항상 20년 동안 똑같았기 때문에, 그게 신물질이든 혁명이든 간에 기술적인 부분을 분명히 얘네들은 알고 있어. 왜? 본인들이 초전도체를 다루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주가의 차익 부분은 나올 거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건 점으로 갈 거다라는 생각인데 절대 그러잖아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다만 주가의 향방이 결정되는 시장의 의견이 발생되면 저는 분명히 따를 겁니다. 그거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시장보다는 5분 정도 빨리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시장에 대해서 잘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펀드 매니저들이 시장보다 한 발 왜냐하면 잡아요. 기사라는 게 나올 때 항상 어느 루트를 통해서 나오죠. 그쵸?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 기업에 탐방을 많이 다녔고 한다고 한다면 이 기업이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게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은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기업에 대한 부분은 자, 신성델타테크 20년 동안의 가격 법칙 그리고 데이터 분석이라고 적어놨어요. 자, 이거 받아가시고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010-6227-8706으로 신성 샵 이렇게 해서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2라운드를 준비합시다. 축제는 여기서 즐겨야 되는데 여기서 즐겼죠?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장 큰 점으로 열방하는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아시죠? 자, 여러분이 보시는 이대로 황산납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황산납. 자, 황산납 치게 되면 뭐라고 뜹니까? 일단은 초전도체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무시할 순 없죠. 자, 상원 초전도체 뭐라고 나오죠? LK 검증 결과 빨아도 파란 말. 결국은 좀 빨리 하게 되면 말이 꼬이네.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세요. 아시죠? 자, LK99 제도 시연 중이지만 황산납 재료의 수급이 어렵다라고 하죠. 자, 결론은 뭐예요? 이 결과물은 일단 나올 때까지 보자고요. 시장보다 제가 빨리 올려드릴 테니까 중요한 부분은 이 결과물이 나왔을 때 뭐라고 나올 것 같으세요? 황산납 이게 바로 시연을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재료가 있어야만. 그러면 황산납 이게 핵심이죠. 결과물 나오면서 주가는 분명히 차익 물량이 나올 텐데 어느 기업으로부터 황산납을 납품받아서 시연을 했다. 결과물은 초전도 물질이 기다 아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 끝. 그러면 자 봅시다. 이 신성델타테크가 어떻게 되고 있다. 오늘은 주가가 좀 더 오를 거라고요. 어쩔 수 없어. 이유도 말씀드릴게요. 그게 수급에 놀리고 20년 동안의 데이터니까. 46,650원이죠. 오늘 오른다고요. 여기서 더 오른다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영상 찍으면서. 중간중간 계속 말씀드릴 텐데 중요한 건 뭐다? 어떠한 결론이 나오냐면 퀀텀 에너지의 지분을 보유한 캐피탈의 지분을 보유한 신성델타테크죠. 근데 결과물에 시연을 하기 위한 게 황산납이죠. 황산납을 납품한 업체는 비상장이라는 겁니다. 이 비상장 기업의 지분을 70% 들고 있는 게 상장 기업이에요. 이 상장 기업은 점으로 10번 갑니다. 왜 그럴까? 물론 초전도에 대한 부분과 황산납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요, 이 초전도 물질을 신성델타테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쵸? 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기다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황산납, 똑같은 환경에 있는 똑같은 불순물을 가진 이 황산납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할 거라고. 그쵸? 자, 7배의 법칙. 황산납은 최소 못해도 3배 이상은 올라갈 거고 그 이름이 거론이 되면서 점으로 갈 겁니다. 아시죠? 점으로 갈 거예요.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도 미리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이제 1점 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오늘 더 오를 거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20년 동안의 가격 법칙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늘은 또 오를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중요한 건 우리는 타겟을 뭘 봐야 되냐면 변동성 플레이어. 안 할 땐 안 하고 할 땐 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황산납.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황산납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신성이든 황산납이든 딱 이렇게 샵 적어서 보내야 스팸 처리가 안 됩니다. 받아가셔서 일단 이건 단기 거래. 나올 때까지는 변동성 거래만 합시다. 오를 때 하는 거고 이렇게 주가 조정이 나올 때는 안 하는 거죠. 왜? 가격 법칙. 받아가시면 아마 어떠한 가격 법칙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신성델타테크에 대한 부분 앞으로 우리가 만일에 결과 물질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점으로 올라간다. 다룬다고요. 순응하면 됩니다. 제가 스탑 펀드 매니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다. 단 이 초전도든 뭐든 이 신성델타테크를 보면서 업종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초전도체가 업종이 아니잖아. 기다 아니란 결론이 안 나왔잖아. 그쵸? 산업. 전 세계 산업입니까? 아니죠. 또 위로 가봐. 시장. 봤어요? 안 보죠? 이게 문제라는 건데 이번은 잘해서 수익을 내고 나오시자고요. 자, 30%의 현금을 들고 계십시오. 다른 중대형주를 가지고 있다면 중대형주 평단가 그리고 종목 비중 그리고 만일에 대출이나 신용으로 샀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보내주시고요. 제가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드릴게요. 30%의 현금을 가지고 꼭 이런 변동성엔 해야 된다. 작은 거 같으세요? 변동성 작지 않아요.
이날은 58%, 이날은 몇 프로?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쭉 끌어올렸죠. 50%. 자, 이런 큰 변동성에만 거래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서만 거래를 해야 되는데 즉 뭐냐, 긍정과 부정이 오갈 때 주가 상승률은 가장 화려하다. 제가 영상을 찍을 때 그 말했죠. 자, 지난 영상 한번 보고 가실래요? 잠깐 보고 갈까요? 자,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한 달 전에 찍었죠. 파워로직스 주식타짜 신성델타테크. 결국은 지금 이 자리에서 반드시 사야 됩니다. 긍정과 부정이 오갈 때 가장 화려한 상승을 준다고 했죠. 이유를 한번 듣고 가시죠. 이 원익 P&E를 좀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말씀드릴 건 지금 구간대에서 뭐 변동성을 느껴야 된다라고 해서 어제 상방에 자, 사실 신선들 이게 지금 실시간 19,000 내용방에서는 제가 어느 정도 좀 일러드릴 테크 그리고 원익 P&E 한번 보시죠. 잠깐 그런 볼게요. 종목들 기준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급락이 나오는 종목들 파워로직스 이 부분들도 점검을 좀 자, 해야 이제 되는데 팩트를 얘기할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한 악재가 어제 장 끝나서 나왔죠. 자,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반드시 이 부분에는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자, 왜 여기서 반드시 접근해야 된다는 표현을 하고 주가 상승에는 즐기자라고 했을까요? 딱 하나죠. 왜? 여기서는 거래량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다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짧게 할게요. 만일에 긴 영상이나 어떠한 부분을 원하신다면 긴 영상이라고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찍어 볼 테니까. 자, 다시 보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1,000억 정도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인데 이런 재료가 나오게 되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재료를 수반하면서 거래량을 터지면서 20% 떠서 시작을 하면 많이 못 사요. 다만 단기 거래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부분과 올라갔다가 다시 오르기 전 가격보다 30%만 더 주게 되는 가격까지 내려와 있죠. 잠시 쉬죠. 선수들은 소위 말해서 제가 왜 주식 타짜라고 불렸냐면 이런 큰 판을 놓을 줄 알고 이 작은 판은 단기로 끊어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게 가능해요 라고 하실까봐. 자봐요. 여러분들은 일본의 오염수 테마든 또는 아주 북한의 테마, 최근엔 뭐가 있어? 간단한 테마들은 공부를 합니다. 쉬우니까. 근데 초전도체라는 테마는 아주 난해했다고. 어려울 거야. 그러다 보니 주가가 오르다가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니 안 보게 된다는 거. 그쵸? 선수들은 이게 얼마의 긴 기간의 테마인가를 연구를 하기 시작하지. 그러면서 적어도 9월 초에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 상승은 있을 거다. 그 큰 게임을 먹을 줄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었잖아. 이런 부분들까지 가면 이번에 비공개학회도 있었죠. 결과는 기다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지를 못하고 학자들의 의견만 반영할 테니 단기적으로 꺼내라. 여러분들은 뭐 나올 줄 알고 이러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자,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전법이 뭐예요? 큰 변동성이 있는 단기 반등이든 이럴 때 시간은 가까워 있고 이미 20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그렇죠? 더 오르고 있죠. 분명히 저는 제 장중에 찍으면서 팩트를 전달하잖아요. 자, 결론은 뭐다? 가격에 대한 20년도의 법칙에 대해서 시장도 반응하고 그들도 알고 있고 자산운용사도 알고 있고 기업도 알고 있다 이겁니다. 상단과 하단은 항상 이 가격 법칙에 따라간다. 초전도체라는 것은 놀라운 물질이긴 하다. 다만 기라고 하더라도 오랜 시간 동안 대응을 하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거다. 2차 전지나 모든 핵심에 쓰일 수 있죠. 왜? 손실률을 0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전도체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상온에서도 어떻게? 우주선 같은 효과,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는 0을 만들 수 있는 효과와 똑같은 거죠. 그렇죠? 자, 초전체가 그거죠. 마이너스 297도에서는 저항값이 0인 물질이 생겨나지만 상온에선 그러지 않더라. 자, 우주선과 비교하다 편하게 어렵게 가면 끝도 없잖아요. 자, 이렇게 가는 건데 왜 2차 전지에도 쓰일 수 있냐? 2차 전지라고 한다면 자,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릴게. 변동성 플레이어가 돼야 되고 초전도체 결과물이 나올 때는 분명히 주가 조정은 나올 거다. 그런데 지금 기다릴 수 있는 사실도 있다. 이 20년 동안 똑같이 그러더라고.
자회사에 대한 부분의 상장을 거느리더라고. 이게 신성 ST 상장. 왜? 조정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의 주가 기대감, 방어를 하기 위한 요소는 항상 끼어들더라. 1번. 2번은 또 뭐가 있을까요? 과거에 좀 다르긴 하지만 제일 약한 내로 DPC라는 업체가 방탄소년단의 지분을 보유한 캐피탈살의 지분을 보유했다는 이슈로 정확히 몇 배 올랐다? 7배. 7배 고점에서 항상 가격 법칙, 상장되기 전까지는 주가 조정과 반등만 나오더라. 그리고 결과물이 나왔을 땐 엄청 빠졌어요. 근데 어떻게 됐다? 자회사 스틱 인베스트먼트를 상장시킨다는 이슈로 주가를 어느 정도 방어해내더라. 우린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자, 중요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 이 종목을 어떻게 우리는 이제 거래를 해야 될 거냐라고 한다면 변동성 플레이어. 그리고 결과물이 나올 때는 제가 5분 정도 빨리 올려드릴 거니까 텔레그램 방에서 그렇게 하시고요. 문자 주신 분은 그냥 문자로라도 보내드릴게요. 중요한 건 뭐다? 결과물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20년간의 데이터. 그들도 움직이고 대주도 그럴 건데 뭐. 변동성 플레이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황산남 2라운드. 이게 나오게 되면 결과물 나온 다음부터는 점으로 10번 갑니다. 요걸로 해법은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장과 산업과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다. 이게 핵심인데 그건 좀 이제 이따 말씀드릴 건데, 이 신성델타테크는 지금 결과물에 대한 가까워지고 있어서 이런 건데, 이 자회사 ST, 신성 ST에 대한 상장을 시키는 과정에서 얘가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요. 자, 이때 봐야 되는 건 자율주행하고도 엮여져 있다. 왜 그럴까? 자, 얘하고 똑같이 그 퀀텀 에너지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뭐가 있습니까? 자, 한번 물어볼게요. 파워로직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얘도 지금 보면 사실 얘는 주가가 더 형편없죠. 왜 그럴까? 퀀텀 에너지의 지분을 덜 보유했기 때문에 테마의 핵심구는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 파워로직스를 얘기하는 이유는 얘는 카메라 사업부라고 해서 카메라 모듈이래요. 자, 자동차가 있다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바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라이다라고 해서 앞에 카메라를 동원해서 쏘고 다시 반사되는 돌아오는 속도를 이용해서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는 거라고. 즉 자율주행의 핵심은 물론 인공지능 플러스 뭐가 필요하냐면 카메라, 무수하게 많은 정밀 카메라가 필요하다는 거지.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자율주행으로도 충분히 가치를 부각할 수 있다. 자, 요거는 긍정적인 요소고요. 이 신성델타도 역시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에 한 요소에 포함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 자료집도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에 대한 기업, 요거 다 들어있어요. 아마 검색하시게 되면 다 나올 겁니다. 기사를 제가 읽어드리는 분은 아닙니다. 시장의 수급과 흐름, 반등이 일어나는 때, 이때 좋은 소리보다는 타점, 정확한 타점을 제가 일러드리는 그것 때문에 제가 주식 타짜라고 불렸다고 했죠. 이 부분에 사자, 경계하면서 변동성 플레이어가 되자, 그다음에 2라운드를 준비하되 어차피 수익 내서 나올 수 있다고. 30%의 현금만 좀 부여한다고 하면. 그쵸? 자,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이 지금, 자, 얘기해 드릴게. 어떻게?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왜 신성델타테크를 오늘 끄집어냈을까? 20년 동안의 데이터처럼 똑같은 지분 가치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움직이고 자회사 상장도 있지만 테슬라라는 업체가 보면 최근에 270달러에서 400달러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잖아요. 미국에서. 왜 그랬을까? 전기차 업체에서 플러스 지금은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 완전 자율주행 업체다라고 해서 재평가 받는 거예요. 왜? 지금 전기차는 포드가 오히려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했죠. 글로벌적으로 저희 나라도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고 경쟁력 자체가 그렇게 커지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우주여행 합시다 스페이스X.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뭘 보고 있냐면 우주 공간에 갔을 때 아까 중력값을 0으로 줄여서 가는 거잖아. 발사 추진체도 마찬가지고 양자 컴퓨터를 이끌 수 있는 업체다. 플러스 뭐지? 맞습니다. 자율주행의 진심이고 자율주행의 가장 선두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끌어올리고 있다고. 목표 주가를 400불을 불렀던 이유가. 그러면 신성델타테크 파워로직스는 어떻다? 파워로직스는 카메라 사업부. 신성델타테크도 자율주행 사업부가 있다는 거야. 연관고리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과거에 이것 때문에 올라간 적도 있었고. 이 일정을 알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시장이라는 부분과 제가 오늘 그 가격 법칙도 있지만 어제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에 대한 보고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이라는 게 뭐 제롬 파월이 2%의 뭐 어떠한 뭐 인플레이션 우려를 딛고 그리고 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없다 이걸 해지하는 안 좋은 시장의 분위기지만 실업률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돈 풀어놓은 거를 죄일 수 없어. 왜? 실업률 더 올라갈까봐. 상쇄된다고 했지 시장은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닐 거다. 산업 테슬라라는 산업 봤으면 기대하면서 넣을 수 있지. 가격 법칙까지도 확률을 100%까지 끌어올 수 있지. 그동안의 데이터를 여러분들은 항상 그만하더라고요. 문자로 주신 거 보니까 네가 뭘 알아? 그 데이터가 100% 맞아? 라고 하는데 그들이 이 끌어올리는 게 누군가 사서 끌어올리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수급들을 무시하세요? 그 수급들도 항상 이 데이터를 참조하는데 그리고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나왔을 때 생각이나 하셨습니까? 안 하죠? 해야 되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앞으로도 이런 과정들은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장 이런 변동성이 있을 거고 20%짜리 30%짜리 변동성은 가까워질수록 더 그럴 겁니다. 만일에 결과물이 나오는 당일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적어도 4번 정도 장중거래를 할 겁니다. 왜? 낙폭 반등. 하루에 100%도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변동성 플레이어. 이해되시죠? DPC도 그랬어요. 항상. 그리고 17개 기업이 항상 그 당일은 결과물이 나올 때 빵. 그죠? 그리고 나서 황산남. 그러면 계좌 10배라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시장, 산업, 업종, 종목, 솔팅만 잘해도 여기까지 시장만 잘 봐도 손실 안 나요. 업종, 산업까지 볼 수 있다. 뭐 2차전지 산업, AI 산업. 최근에 인공지능 쪽이 가장 좋았잖아. 로봇. 왜일까? 그냥 아니야. 산업은 국내 산업만 봐선 한계가 있어. 현대차가 자율주행합니다 라고 해도 한계가 있다고. 글로벌적으로 놀기 시작하면 주가의 상승률은 화려하게 돼. 왜 그럴까? 자, 우리나라만 뭔가 진행하는 게 생긴다고 하면 약하잖아. 지금 원전이 좀 약한 이유가 뭘까? 다른 데는 다 폐기하고 별로 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노후화되어 있는 걸 다시 하겠다. 신재생 에너지다라고 하니까 약한 거잖아. 정부의 핵심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중요한 건 글로벌적으로 바뀌게 되면 달라진다는 거야. 그쵸? 한 방향. 자, 물결이 이쪽으로 간다고 쳐. 그쵸? 제가 항상 그러면서 스타 펀드 매니저를 할 수 있었고 이걸 못한 사람들은 1, 2년 만에 다 퇴사했습니다. 후배들도. 왜? 물결이 이 방향으로 흐른다고 하면 이 방향으로 가게 되면 빠르고 정확하고 멀리 갈 수 있어. 근데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물결이 이렇게 하는데 이 방향으로 나가면 멀리 가거나 빨리 가지 못한다는 거야. 우리는 시장의 변동성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고 그게 시장 변동성이 작을 것 같다라고 하면 어떠한 개별에 대한 부분을 보는 거지. 그리고 2차 전지가 최근에 들어서 가격이 안 좋아졌죠. 왜 그럴까? ETF 공매도 펀드가 나오니까 쌓아놓은 물량들을 힘을 2-3배 써야 되니까 못 오르는 거잖아. 한때기 아셨어요? 자, 그런 부분이 생겼고 산업이라는 걸 봤더니 미국 시장에서 AI 반도체 엔비디아, 그쵸? 인공지능 구글 알파고 신고가, 그쵸? 구글은 뭐야? 유튜브 알고리즘, 인공지능이죠. 알파벳은 뭐죠? 이세돌, 그쵸? 알파고, 바둑으로 이기는 로봇. 아, 인공지능판이 열리는구나. 바로 시장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이런 관련주들의 흐름이 확 달라지잖아. 자, 에코프로는 반대로 하락이죠. 공매도 펀드 9월 1일 일러드렸어요. 자, 중요한 건 뭐다? 그러면서 관련주들의 흐름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급등이 나오잖아. 주가는 정반대죠. 왜 그럴까?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산업에 대한 사이클을 볼 수 있는 지표가 없었어. 글로벌 시장에서. 테슬라 주가도 그랬고. 그리고 국내의 특징적인 공매도 이슈가 나왔죠. 그럼 어떻게 된다? 2차 전지가 100조 시장이야. 반도체가 80조 시장이야. 바이오가 60조 시장이야. 그러면 얘네들만 다 들어올린다고 하면 코스닥은 1000포인트 갈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을 윗방향으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은 없더라. 글로벌 시장도.
박스. 그러면 어느 업종을 패든가 사든가 힘겨루기 시소 게임이 나온다는 거지. 그게 시장의 반영이고. 그 안내에서 다시 업종을 알면, 산업을 알면 그 업종 AI 사업에서도 갈라놔야지. 자, 로봇이라고 하면 인공지능 로봇, 지능형 로봇, 산업용 로봇, 물류 로봇 나뉘잖아. AI, 챗봇 여러 가지 나누잖아. 어디를 찔러 넣느냐에 따라서 수익률 게임에서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야.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면 되잖아요. 아, 맞죠. 왜? 삼성의 쏘아올린 공이었고, 엔비디아, AI. 근데 중요한 건 반대로 산업용 로봇 사버리면 물론 이런 거 그래도 시총이 한 3천억 넘어요. 전혀 반대인 주가 흐름이 나오잖아. 어딜 찔러 넣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알 수 있다고 하면 큰 수익이 나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잘 안 되는 걸 알아요. 다만 최대한 손실은 안 날 수 있다고. 그죠? 지금 뭐 아니면 도 아니에요. 뭐 500% 오를 수 있는데 50% 빠진다고 하면 베팅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누구한테 증명하려고 그런 겁니까? 그분은 분명히 어디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야. 친구하고 술 먹다가. 그러면 안 됩니다. 어차피 결론은 수익을 내기 위한 과정이고, 여러분들은 수익을 내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자기 만족을 느끼기 위한 겁니까? 수익이요? 수익이신 분들은 자, 상단에 나와 있는 010-6227-8706으로 자, 뭐 황산납이라고 보내주세요. 샵까지. 아시죠? 자, 그리고 이 텔레그램 방에 제가 초대해 드릴게요. 자, 핵심은 뭐다? 날짜가 가까워짐에 의해서 20년도에 20년간의 이 데이터대로 가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빈이라고 하는 ST, 모빈 ST, 그리고 뭐 이 신성의 자회사 이런 부분들이 생기죠. 뭐 자율주행부터 2차 전지. 자, 좋다 이거야. 변동성 게임 지금 더 오르고 있죠. 제가 영상 찍으면서 간다 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어떤 게임에 논할 수 있다?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그쵸? 충분히 놀면서 갈 수 있다는 거야. 아마도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지금 하지만 서남이란 종목도 오늘 아마 결과물이 뭐 나온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아마 나오고 있을 거야. 자, 이 영상 보면서 서남이란 종목도 한번 보세요. 아마 제가 어제 듣기로는 국토부 쪽으로 해서 지금 시각이 9시 몇 분이야? 30분인데요. 자, 국토부 10월 예타 초전도 선제라는 거 있어요. 케이블. 그쪽으로 해서 뭐 국제과제 선정된다는 이슈가 나온다고 어제 뭐 회의에 나오던데 그것도 한번 보십시오. 움직이고 있는지. 자, 결국은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라운드는 변동성 게임, 그리고 두 번째는 법칙을 무시하지 마라. 세 번째는 신성 ST, 그리고 모빈이라고 하는 부분 다 따졌을 때 테슬라에 대한 자율주행 이슈는 남아 있는데, 여기에 있는 부분 중에서 하청사가 있어요. 하청사가 국내에 한번 들어오는 날짜가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추석 이전에 온다고 하거든요. 아마 이게 또 기사로 나올 것 같아요. 이 말을 사실 그 여의도 정보 뭐 회의에서는 매니저들끼리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뭐 주가 지금 뭐 편하신 분은 없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010-6227-8706으로 뭐 황산납이라고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2라운드는 점으로 10번 가는 황산납 플러스, 그리고 이 테슬라 자율주행에 대한 하청업체가 신성델타테크를 방문한답니다. 그 일정을 보내드릴 테니까 이런 작은 변동성 아닐 거예요. 아마 빠졌다가 시작하더라도, 여기가 주가가 빠지더라도 한 번 올라올 때는 한 40% 정도 변동성이 일으킬 거니까 그날은 한번 해서 그래도 좀 뭐 해피한 가정에 불화 만드신 분들 좋은 결과물을 좀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안 좋은 말만 해서 죄송합니다. 이때는 사야 된다고 했지. 근데 뭐 안 좋은 얘기 했으면 해법도 줘야 되니까 황산납, 그리고 자율주행, 모빈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힘내세요. 어차피. 그리고 그 말씀드렸던 텔레그램 방 있죠. 텔레그램 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이런 부분들 나왔을 때 제가 말씀드릴 거고, 만일에 신성델타테크 뭐 점으로 간다, 뭐 결과물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시장보다는 제가 5분 10분을 빠를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만일에 초전세 이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라이브를 통해서 바로 이제 문자 주신 분한테 링크 보내드리면서 할 거라서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이거 뭐 텔레그램 방은 종목을 다루기보다 시장에 대한 뭐 최근에 네옴시티, 뭐 전일자, 삼성 네옴시티 이슈, 한미글로벌 이렇게 나와 있죠.
계신 분들 다 이거 보면 뭐 대동, 로봇, 필옵틱스, 크라우드맥스, 삼미 반도체. 자, 시장에 그때 당시에 자 어제 제가 이게 언론사에서 실수로 공개된 건데 제가 왜 여의도에서는 시장보다 적어도 5분 정도 빠르냐면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것도 어차피 기자 입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기자는 그냥 안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대동도 봐요. 미리 사놨지만 이거 이제야 나오잖아요. 오르기 시작한 다음부터. 자율주행 농기계. 시장은 항상 후행성이에요. 비만력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매크로 끝난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됐다. 오전에 어제 뭐 미국 증시나 국내 증시증 이렇게 해드린 거고요. 이렇게 한 6개월치 제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수익을 내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천천히 보세요. 빨리 그냥 어떤 건지 보여드릴 테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상적으로 수익을 냈다는 분들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항상 종목만 보고 거래했기 때문에 그때요. 종목만 보고 한 번은 수익을 냈더라도 자꾸 그런 현상이 발생되니까 언젠가는 한 번의 실수로 큰 손실을 일으켰다야. 근데 결론은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산업을 볼 줄 알고 했으면 어떻게? 아래서 위를 보지 말고 위에서 멀리 보고 어떠한 참조 지표를 보고 갈 수 있죠. 그러면 손실 확률을 없앨 수 있죠. 네가 2배 먹냐 3배 먹냐 게임에 참여만 할 수 있다는 거지. 아까 자 시장, 산업, 업종 이분들도 처음에는 이게 뭔가라고 했지만 잡아 막을 수 있어 리스크를. 거기서 다시 2차 전지라고 하더라도 어떤 게 있다? 어떤? 음극재, 양극재,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다 나뉘잖아. 반도체도 메모리, 비메모리, 랜드 플러스 시가, 클린룸 다 나눠. 암도 나뉘는데 뭐 일반항암제, 표적항암제, 그 다음에 뭐 면역항암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딜 찔러 넣을지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리스크를 줄이면서 남들이 2배 먹도 난 3배, 내가 3배 먹고 다른 사람은 종목에 대한 부분을 잘 찾으면 5배 먹을 수 있지. 자, 그 과정을 이유 있고 근거 있고 리스크를 어떤 거를 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투자하면 베팅 금액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힘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일단 필드에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 시장에 이런 봐야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12월 24일이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이때까지 1,000만 원을 5천만 원을 만드는 그리고 1억을 10억으로 5억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특급 종목을 가지고 하지 않을 거예요. 똑같이 신성델타테크라고 하는 초전도체든 어떠한 테마군들이 나오고 시장의 주도 업종, 최근에 인공지능도 제가 다 맞췄지만 이 변동성 플레이어의 새로운 산업, 기업은 변한 게 없어. 얘도 똑같았어. 2차전지 통을 만드는 애들이고 산업이 열렸을 때는 진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업종에 대한 슬리마, 솔팅 이 작업만 통하더라도 5배라는 수익은 어렵지 않다. 자, 1,000억을 운용한다고 하면 힘들죠. 더 오르고 있죠. 제가 2%의 영상을 찍으면서도 1,000억을 운용하면서 그런다고 하면 힘들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들도 성과평가에서는 항상 갈리니까 여러분들이 1,000억을 운용하시는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10억 내의 자금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유동성 확보. 자, 여러분들 하여튼 파이팅 하시고, 자, 제가 주식 타짜가 한번 말하면 지키는 거 아시죠? 과거에 잠깐 제가 취미생활로 3개월 동안 했었죠? 유튜브를 했었는데 그때도 100만 명 모여서 사실 이거 그만두는 게 쉽지 않아서 지금도 좀 부담감을 갖고 있긴 하지만 자, 연말까지는 한번 여러분들과 이런 걸 해보도록 할게요. 자, 100%입니다. 100% 5배 내는 프로젝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6267-8706으로 참여 기타 보내주시고요. 저 텔레그램방 링크는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많은 연락 기다려 보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